반갑습니다. 다육공부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햇볕, 통풍, 그 다음에 물주기죠. 그런데 오늘은 물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들을 키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식물들한테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햇볕이나 통풍은 우리가 조건을 맞춰 가지고 해줄 수가 있지만, 물 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일일이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통풍이나 이런 거는 임의적으로 이제 조건이나 집의 환경 조건, 또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햇볕이 좀 덜 들어오면 등을 달아준다든지 해서 맞춰줄 수가 있는데, 요 물은 물 주는 거는 까먹지 않고 잘 맞춰서 줘야 된다는 거죠. 식물마다, 각각의 식물마다 그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을 주는데 가장 많이 또 쉽게 생각하는 게, 물을 준다고 하면 어떤 형태를 주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화분들이 있다는 거죠. 화분들이 쭉 있으면 물을 이렇게 이제 샤워기로 가지고 주시는 분들도 있고, 물조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실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샤워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죠. 근데 물이 이렇게 화분 위로 넘치면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내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물이 이렇게 이제 주면 이 물이 넘쳐가지고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즉 화분 밑으로 요 밑으로 물을 이렇게 줬을 때 이 물이 흘러가지고 바닥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물이 이제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주죠. 그런데 이 물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요 테두리 가장자리를 타고 제일 먼저 물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물은 제가 늘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물 주는 양의 80에서 90%는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나는 물을 많이 정상적으로 넘치도록 줬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물을 넘치도록 많이 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물들한테는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준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화분에 넘을 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물이 떨어질 정도로 물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물이 흡수가 될 정도의 양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쉽게 말을 하면 물은 흙이 물을 흡수를 하고 그 흙 속에 있는 물을 뿌리들이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주면 저면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저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을 하면 몇 개씩 한두 개씩 있는 거는 그렇게 저면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베란다에 화분이 가득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저면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이 이제 주로 보면은, 양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그냥 이렇게 샤워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옆에 넘을 정도로 주죠. 천천히 줍니다. 천천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물을 주면 흙이 물을 흡수하는 것보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다 넘쳐버리죠. 그러면 물이 흙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넘치든지 또 화분의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나가 버린다는 거죠.
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순이 많은 아이들, 밥수가 많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요런 철화 종류들이라든지 요런 법사 종류들, 그리고 요런 개발 종류들, 이런 아이들은 입장수가 많기 때문에 입장수, 머리수가 많은 아이들은 요렇게 머리 하나씩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낫다는 거죠. 물량이 조금 적어도 요렇게 주면, 왜? 지 혼자 또는 둘이서 묵고 살기 때문에 요렇게 줘도 조금 나은데, 요렇게 머리수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물을 주면 이 물 가지고 얘들이 다 나눠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실 때 항상 반복적으로 주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여기서 한두 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줄 곳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천천히 물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쭉 물을 주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거꾸로 오는 거예요. 또 한 군자리에서 계속 과일을 집중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그러면 물이 흘러서 흡수가 되기 전에 다 흘러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물을 준 아이들이 흘러서 빠져나가고, 또 흙이 물을 흡수할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앞쪽에 먼저 준 아이들은 물이 다 빠지겠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흡수가 되고, 요 아이는 이제 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쭉 주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오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반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꾸로 오시든지 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물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흙이 바짝 말라서 물을 먹는 거하고, 앞번에 물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이 훨씬 더 이제 빨라져요. 흙이 바짝 말라 있을 때는 물길에 다 빠져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물을 한번 줬기 때문에 흙이 조금이라도 이제 물을 흡수를 했겠죠. 그러면 그 물 흡수된 양만큼 또 이제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훅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을 주려면 보통 집사람이랑 나눠서 해도 거의 몇 시간씩 물을 줘요. 매장에 물을 줄 때도. 그만큼 이게 물 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것이, 요런 식의 그냥 물 한번 뿌려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그래야만이 식물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죠. 밭에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물이 흡수가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는 항상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 반복적으로.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공작 선인장 봄개발들이 지금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애들이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꽃몸살이죠. 꽃몸살. 쉽게 말을 하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양분을 다 빨려버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요런 거를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잎이 쭈글거리니까 물이 없다고 자꾸 물만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녹아버려요. 가습이 돼서. 이런 거는 물을 계속 자주 주는 것이 아니고, 요럴 때는 이제 영양가 있는 영양제라든지 약물을 한번 해가지고 영양제를 주시면
훨씬 더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앞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꽃이 완전히 다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시들기 시작을 하면 미리 꽃을 다 잘라주라는 거. 그러면 쭈글거림이 훨씬 덜해요. 회복력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런 식의 물 주는 거를 조절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그러면 장마가 시작이 되면 물을 안 줘야죠. 물을 굶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물을 굶기는 시기가 이제부터 보통 서서히 이제 단수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물을 좋아하는 애들, 개발선인장 요런 종류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는 밥수가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물을 너무 굶겨버리면 나중에 회복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잘못하면 오히려 말라서 대가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잎이 말라갖고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말려버리면 나중에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경우에는 장마 때 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평소에 주는 대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잎에만 살랑살랑 이렇게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살짝 뿌려주세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흙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이게끔 주시지 마시고, 잎에만, 즉 선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살짝 한번 뿌려주세요. 이렇게 듬뿍 주시지 마시고, 장마 때는 공기가 습한데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 또는 이 머리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짜잔하게 머리 수가 작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또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입장들이 이렇게 두툼해서 단수를 시켜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시켜도 살아남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보시면 뭐 한 달 이상, 2달씩 이렇게 굶겨도 크게 지장이 없고, 또 나중에 단수를 시켰다가 물을 한번 담뿍 주면 또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라든지, 또 개발선인장, 또 입장이 이렇게 얇은 아이들, 이런 얇은 아이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달씩 계속 여름이라고 굶겨버리면 너무 쪼글거린다는 거죠. 너무 쪼글거리면 요 중간중간에 대가 말라요. 이렇게. 그러면 대가 말라버리면 중간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죠. 원대는 말라버리고 위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요런 식이 돼버려요. 목대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3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듬뿍 주시지 마시고, 살랑살랑 이렇게 뿌려줘서 잎에만 이렇게 살랑살랑, 이 정도 이렇게 살랑살랑 뿌려만 주면 흙에는 거의 안 들어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뿌려주면 물론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겠죠. 흘러내리니까 물이라는 게. 그런데 그 정도 뿌려주는, 요 정도 뿌려주는 물은 흙에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위에 흙만 살짝 젖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뿌리까지 이렇게 막 습하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마 때도 잎수가 많고 이렇게 가는 아이들, 입장이 가는 아이들, 머리수가 많고, 또 개발선인장처럼 밥수가 많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물을 아예 단수를 시키면 안 돼요. 너무 단수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쭈글거려 가지고 자리 잡고 나중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랑살랑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잎에 이렇게 살랑살랑 물기만 유지를 시켜주라는 거죠. 잎에만.
조금씩 타고 내리는 물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여름에도 충분히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 온 다음날 햇볕 보여주지 마시고, 비 온 다음날 햇볕 났다고 베란다 문 확 열어버리면 오히려 습한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뿌리가 예민한 개발이라든지 독일항우라든지 이런 아이들 뿌리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부끈거리는 느낌이 있더라도 비 온 다음 날은 베란다 문을 활짝 열지 마시고 오히려 에어컨을 틀든지 선풍기를 틀어 가지고 선만 조금 말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외부에 습한 열기가 어느 정도 정발되고 난 다음에 창문을 열어갖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식물한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에 물 관리하는 거, 장마 되기 전에 물 관리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